양산 오리칠의 도롱뇽 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제 심포지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심포지엄이 끝난 이후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 오리칠의 도롱뇽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양산시의회 시의원 최복춘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산시에서 발견된 양산 오리칠의 도롱뇽에 관하여 축하와 보호를 위한 토론회 장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산 오리칠의 도롱뇽과 관련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김해 양산환경운동연합의 사공해선 활동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리도롱뇽은 멸종위기급 IUCN 월드리스트에서 EN 등급 네 번째 등급입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깨끗한 물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양산 오리칠의 도롱뇽은 이제 신종 후보종으로 확인이 되고 지금 북부 지역이 오리도롱뇽보다 더 협소합니다. 그리고 처하고 유속이 빠른 형태의 상단을 하는 종입니다. 우리 사성 지역에 276만 제곱미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017년에 오리도롱뇽이 멸종위기종이 됐습니다. 19년에 이제 서식에 대한 제거가 되었고 10월달에 정밀 조사를 했지만 멸종위기종인지 알 수 없다는 결론으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작년 4월에 유전자 검사로 멸종위기종 서식하는 게 확인이 되고 공사 중단이 되고 6월달에 공사 재개가 됐지만 대책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재개가 됐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작년 말 12월쯤에 이제 서식처 조성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2월달에 임시 산란터가 조성이 되었는데 이 과정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까 2020년 정밀조사에서 멸종위기종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었는데 이때 멸종위기종일 수도 있으므로 유전자 검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후에 추가적인 검사가 없이 공사가 재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사 재개가 됐을 때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 서식처에 대한 준비가 된 상태로 공사 재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 이 장소에 이런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나오고 보니 과연 이것이 보호를 위한 것인지 공사장 진입을 그냥 막기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리도롱뇽 서식처였고 대체 서식처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요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서 지금 대체 서식처를 옆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멸종위기종과 그 오리칠의 도롱뇽들이 보호가 이제 부실하게 된 배경들은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일단은 시행사에서 인식이 부족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발 주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결과적으로 멸종위기종이 있어서 이 지역은 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까지는 이제 좀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는 9월 달에 그 장기 서식처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좋겠다. 지금 임시 서식처에 대해서 장소를 옮기고 형태를 옮기고 아니면 추가로 만들 것들에 대해서 LH 양산사업단에 이제 전달을 했고 이렇게 대답이 있었습니다. 양산시에서 녹진의 조성을 반대할 어려움이 있다는 대답이 있어서 이제 양산시의 각 과에 관련된 과들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지질관리과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LH에 대해서 뭔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 굳이 왜 서식처에 대해서 조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신도시 지원과에서 아무래도 LH랑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시다 보니 이분들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워낙 안 풀리다 보니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사송 지역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뭐 해가 되거나 뭐 공사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공원에 인공폭포도 만들고 그 조경하는 데서 많은 연못도 만들고 하잖아요. 좀 더 신경을 쓰고 약간만 더 손을 봐준다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 사송 지역은 멸종위기종 부종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어렵지 않다,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동 지역에 양산 꼬리치의 도롱뇽 말고도 여러 멸종위기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흰봉물대새고요. 공사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이 새끼입니다. 고리도롱뇽의 보호는 흰봉물대새 보호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박수 좀 진하게 쳐주시면 안 됩니까?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마일 볼체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Then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and it's a pleasure and honor to be introducing you to the Yangsan Cloud Salamander, the Yangsan Glacier Dorongnyong. But myself, I'm now professor in Nanjing Forestry University in China.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양산의 도롱뇽들 그 중에서도 양산 꼬리치대 도롱뇽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국 난징대학교 교수이지만 저는 한국에 더 흥미가 많습니다. From now on, let's start a video discussion with the Professor Amael Bolche. 교수님과 비디오 연결을 하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rofessor Amael Bolc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field of animal behavior and conservation studies at Nanjing University of Forestry, China. 이분 현재 난징 임업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중국. Based on this field experience, he was written over 100 papers, and in a paper in Submit to Geological Research this year. The scientific name of the new salamander is Onychodactylus silanus. The official name is Yangsan 꼬리치레 도롱뇽. 100편이 넘는 논문을 써오셨고 올해 여름에 지올로지컬 리서치에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 한명한 오니코닥틀러스 셀라네스 세 종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셨습니다. Please welcome Professor Bolche with a round of applause. 제가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Why salamanders important? Why should we speak about them? The first reason is that they are part of the amphibians, which are the most threatened group of species in the world. Also, more than 60% of salamanders now are under threat, meaning that they're vulnerable, endangered, or critically endangered. The reason is that generally they are small, brown, not very attractive, and so there is no research attention or research funding for their conservation. 왜 도롱뇽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도롱뇽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협에 빠진 종입니다. 그러나 관심에서 지금 멀어져 있다 보니 대부분이 위협이거나 위급 등급인데 잘 알려져 있지 못하고 관심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nd why should we care? You can tell me they're endangered, but why is it important? The first thing is that if they go extinct, we will notice. You can see the picture on the left. This is for frogs, but if it was for salamander, it would be the same thing, except that it would not be mosquitoes, but ticks and fleas. 우리가 왜 도롱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구리가 없어졌을 경우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그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롱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기를 진드기나 다른 벼룩 같은 것들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Also, salamanders are very important amphibians in general for many other reasons. For instance, on the first graph here, you can see that the malaria, the disease that peaked after the amphibian extinction in Central America. And you can see that actually amphibians prevented the transmissions of disease to humans. When there is pest in the crops, and here that's the second example for rice, there is a higher yield of crops, meaning that there is more rice if there are amphibians in the rice paddy. The third example is about carbon sequestration, meaning that we can fight through climate change if we protect amphibians. And finally, is for soil aeration. When we have salamanders that are underground, living in their habitat, we can see that the plants are growing better because there is more aeration of the soil. 또 다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그 도롱뇽이 멸종한 이후에 말라리아가 폭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설이들은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충을 잡아먹음으로써 그 병충해도 예방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농업에도 도움이 되게 되고요. 양서류가 있는 경우에 병충해가 낮아짐으로써 그 생산량을 증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탄소 저장고로서의 그 양서류의 서식처가 탄소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양서류가 있는 경우에 그 흙이 더 비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Then about Polycera dorongyong, the genus in Korea. There are two species. There's the Ornithodactylus koreanus and Ornithodactylus silanus. As you can see here, silanus is the one in red, meaning that we have two very clearly distinct species. 도롱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을 한국 꼬리치레 도롱뇽으로 분류하여 얼마 전에 소개했습니다. 두 종은 차이가 꽤 크고 사는 곳이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은 사는 곳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Here I want to show you quickly that the holotype, the individual that was used to describe the species. So that was a few weeks ago. And you can see that it is a larvae because I did not want to kill one adult individual to use as a description for the species. And you can see that it is some of the limbs of the one on the picture. The second one here, if you see my mouse, are not exactly well preserved, but the conservation of the species is the priority. So this way we can see the species, we can describe the species, but we don't make it even more threatened while we describe it. 정식 표본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의 정식 표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개체가 현재 종의 대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체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다 자란 성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랐지만 아직 생식이 불가능한 아성체를 선택하였습니다. 전체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알지 못하므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모아서 보존해두는 표본을 사용하게 됩니다. And so I want here to present about the habitat, and we can see that the species is present only in very clean habitat, stream and leaf litter, where it is active until early winter.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은 아주 깨끗하고 방해받지 않는 서식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깨끗한 하천에 낙엽에서 이 종을 발견을 했는데요. 유생이 변태하기 전에는 2, 3년 동안 물속에 머물러야 되고 성체가 되어서 변식하려면 몇 년이 걸리게 됩니다. Now I would like to speak about the range, and so you can see on the figure on the right hand side that in yellow it is the Yangsan Polycera dorongyong, and in pink is the other species. And you can see that the habitat, the range of the species is very small. The figure on the left shows the suitable habitat, the habitat that is good for the species to live. But you can see that suitable habitat does not mean that we know the species is there. It means that we can't find them, so we need to do more surveys to confirm the presence of the species. 서식처 분포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점이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을 보여주는 것이고 분홍색 점이 다른 도롱뇽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식처가 아주 작고 살아가기에 적절한 서식처가 별로 넓지 않습니다. 이 서식처가 부족한 이유가 제한되고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이 살고 있는 서식처를 가로지르는 도시 지역들이 있다 보니 많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초록색으로 운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좀 조각조각이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n I want to speak about the threat from human activities. And first is about the roads. So the main threat is that when we build elements on the landscape, we prevent the migration of the species. They go between breeding habitat and overwintering habitat, and we prevent that. The second threat are road kills, because those salamanders are stuck on the road and they're killed by passing roads. And so in one go, we have two very important threats to the species.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한 위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들의 그 이동 경로가 끊기게 되면서 길에 로드킬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쪽에 이제 갇혀서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Another threat is the cement ditches that are built across the landscape. Those one are creating a barrier that the salamanders cannot cross, and also when they fall in the ditch, there is no way for them to get out, and so they die either dehydration or starvation. 다른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멘트로 만들어진 구조물들의 경우는 고리 도롱뇽이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굶어 죽거나 말라 죽거나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Finally, I want to speak about the threat due to climate change. So here on the top left, you see the current habitat of for the species, and then we have two models. The one on the right that says RCP 4.5 is matching with current climate change, and RCP 8.5 is when there will be a worse climate change than now. And you can see that for 2050 or 2070, for both models, the suitable habitat for the species is very drastically decreasing. So whatever happens in the future, if we don't do anything to protect it, the habitat that is suitable is going to be more or less gone by 2050. 다음으로 알려드릴 위협은 기후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모델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RCP 4.5,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시나리오대로 갈 때 2050년과 2070년의 형태가 있고, 또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원래대로 지금 하는 경제 활동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의 모델로 확인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2050년과 2070년에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 종들의 보호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ight. I'd like to say thank you to everyone for listening. Thank you to people from my lab.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I will be happy to answer. 들어주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기쁜 마음으로 답변 자,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꼬리치의 도롱뇽이 이제 양산 주변에만 산다고 하는데 양산이 타 지역과 어떤 환경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에 살다 보니 이제 얘들이 산에 갇혀서 살게 됐고, 너무 낮게 되면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쪽에다가 국한돼서 얘들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최현석 기자님께서 보호 조치에서 좀 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조치 이전에 당장의 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So this species is more difficult to protect than the Corydorognon because they live only in perfectly natural environments. Generally they cannot live close to human habitations. So basically protecting the environment is what is needed. If we think about mitigation measures where we concentrate them, that doesn't work very well. If we look at the other Dorognon, they can live in habitat that are designed for them. But for the Cordyceps Dorognon, the only thing that works is protecting a clean environment. 아주 어렵습니다. 고리도롱뇽보다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연 환경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롱뇽들 같은 경우는 서식처를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꼬리치대 도롱뇽 같은 경우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lso, what is important is the breeding habitat. And for the Yangsan Cordyceps Dorognon, they breed underground. They breed in caves that are not visible from the surface. No one has ever seen the eggs. And even for the other species, the Han Cordyceps Dorognon, there's only one breeding site that is known. So really protecting the habitat, because we don't know where they breed. Protecting where they are present at the moment is the only way to protect them.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땅속이나 동굴 같은데 얘들이 이제 알을 낳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보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을 낳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얘들이 이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ut if I can add one sentence, I'm interested in the protection of all of the species. So if there is something that can be done, I'm happy to do it. And amphibians are among the species for which I've experience. So please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I can help with, and I will be happy to do it.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이걸 양서류를 이제 보호하는데 아주 진심이십니다.
도울 수 있다면 아주 행복하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Citizens can make wishes, they can hope to help, they can make petitions, but they don't have a very strong power. Governments are the ones that can make a difference. That's really the groups that can create or implement the new laws and can make sure that they're implemented. And so basically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s really have the power to make a difference. It is also, Korea has signed the conservation agreements, international conservation agreements, and so it is a duty for the governments to follow the regulations and find a way to protect the biodiversity of the country. So it is, I would say that for governments, they have the power, they have the ability, but they also have the duty to protect the environment. 시민 개개인은 이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별다른 힘이 없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보호 협약 같은 것들을 맺어서 그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국가에서 이제 한다면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직접 국가라든가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러한 보호 조치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So I was curious about the 오리치의 도롱뇽 has a limited habitat, but in Seoul, like Bukhansan, it has a 계곡, maybe a cave too. Is it possible to migrate them to there, or is it impossible? So it is possible, but it is a very bad idea. Because if you look at the population in Seoul, it is the Hangu-Korichiel Dorongyong. It is not the Yangsan-Korichiel Dorongyong. And so it means that the species is not adapted to the habitat in Seoul. So yes, we can find other areas where we think it looks good, but it is not good for the species and it is not the natural habitat. So moving the species to a new habitat that is not within the range is a very bad idea actually. 질문이 지금 서울에 있는 산과 계곡들 같은 데도 있는데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는 것은 어떻겠냐는 질문이었고요. 교수님 대답은 이주를 시킬 수는 있지만 아주 좋지 못한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쪽에는 이미 한국꼬리치레 도롱뇽이 살고 있고 이주를 해봤을 경우에 그곳에서 적응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promote eco-friendly 양산. 자, 우리 전부 다 함께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님. 양산의 도롱뇽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몇 억의 용역비를 거부하시고 우리의 귀중한 자산 프랑스에는 아마일 볼체 교수님이 계시고 양산, 부산에는 홍석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홍석환 교수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에 근무하는 홍석환 교수고요. 굉장히 과분한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귀중한 얘기를 볼체 교수님께 들어서 시간이 아깝지는 않았는데 행사 일정상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되도록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올라오기 전에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양산꼬리치레 도롱뇽과 고리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는 몇 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놓쳤어요, 사실은. 네, 멸종위기종의 보호, 특히 양산꼬리치레 도롱뇽의 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정부인 환경부가 계곡부를 조금만 보호했다 그러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 보호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실기를 했죠. 실기를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환경부는. 그래서 그걸 다 뭉개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양산꼬리치레 도롱뇽은 서식처가 연구가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지도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종이기 때문에 서식처 복원이 그렇기 때문에 원형 서식지 보전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안타깝게 놓쳐버렸다.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의 저항이 있었지만 정부의 그 막강한 권력으로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를 짚어야 되는 실수라고 보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양산시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침묵으로 일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고리도롱뇽의 서식처는 그래도 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리도롱뇽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민감하지 않습니다.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에 대해서. 그래서 고리도롱뇽의 서식처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 그 고리도롱뇽 서식처 보호에도 LH공사, 이번에는 이제 환경부의 힘을 얻은 LH공사가 또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서식처는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대체 서식처의 복원, 양산꼬리치레 도롱뇽은 복원이 불가능하고 고리도롱뇽은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고리도롱뇽의 복원만이라도 양산시가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아까 사공국장님의 경과보고에서 봤듯이 양산시가 고리도롱뇽 서식처 복원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래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실제 진짜인지 저는 한번 시의회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불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녹지의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만드는 게 녹지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멸종위기종의 보전, 그 다음에 개선, 이게 녹지 조성의 정의인데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이고 이 부분 좀 의회에서 짚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화면이 준비가 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이고요. 이렇게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없으면 건조화가 되면 그냥 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저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되고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가는 것은 상당히 메마른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데 환경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환경적 약자는 훨씬 더 강력한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 플러스 환경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겠죠.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은 아주 가장 약한 개체거든요. 그 개체를 좀 생각을 해줬고 행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웅덩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웅덩이 하나를 보호해주는 것, 이게 정말로 그냥 아주 단순한 배려죠. 이런 웅덩이 만들어주는 것이 고리도롱뇽 서식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꼬리치레 도롱뇽은 서식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꼬리치레 도롱뇽의 서식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고리도롱뇽 서식처만이라도 조금 복원해주자 이런 꼬리치레 도롱뇽,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의 서식처예요. 이런 형태로 계곡에서 물이 흐를 때 그런 바위들이 있고 요 틈새로 숨을 수 있을 때 그런 공간이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의 서식처입니다. 이런 공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업대상지 개발로 인해서 폐수원이 다 돼서 이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 산랑처 및 유생 서식처, 유생이 아까 벌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년 이상 이 계곡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생서식처, 계곡이 말라버리니까 유생서식처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도롱뇽과 꼬리치레 도롱뇽은 전혀 다른, 도롱뇽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정말 전혀 다른 서식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체의 서식처 보호와 서식처 복원, 그 다음에 관리 이것들은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종이 한 군데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양산이라는 공간이 사성지구라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는 거죠. 고리도롱뇽의 끝지점, 그 다음에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의 시작 지점, 이게 겹치는 공간이 요 양산 사성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도롱뇽들이 밑에 빠지면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물을 따라가게 됩니다. 말라버리면 사람 같으면은 인식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서 물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하지만 도롱뇽은 여기가 마르면 무조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이 집수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이 개체의 습성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물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사람처럼 여기다가 탈출로를 만들어주면 위로 올라갈 거다? 오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서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몇 년 동안 일어났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결국에는 절멸의 소용돌이라고 하는 아까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몇 개체가 빠지면 남은 개체가 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돼서 멸종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꼬리치레드롱용은 이미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시고 고리드롱용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단계는 단지 가장자리에 산란지를 조성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체가 단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우니까 5단계 말씀드리면 단지 외곽의 핵심 서식처를 보호해야 되겠다. 보호지역을 지정해 주는 게 시도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산란지 조성하는 것은 택지 개발지구 내부의 외곽 공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지를 조성하는 펜스거든요. 펜스와 외곽의 경계에 요 완충 녹지나 경관 녹지, 이 녹지 부분을 활용해서 웅덩이들을 조성해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것들을 하게 되면은 고리도롱용은 사람하고 만나지 않고 때로는 사람이 여기 온다 그래도 이들은 버퍼,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개체입니다. 멸종위기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웅덩이를 만들어주게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개체가 여기서 산란을 하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다시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2장, 3장 빠진 것 같은데 상황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의 디자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면 이 산란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칩구를 만들어서 물을 그대로 빼는 게 기본적인 택지개발지구의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렇게 물이 차서 물이 고여있은 다음에 오버플로우 돼서 이게 이제 암거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만 만들어지게 되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게 아주 간단한 배려를 통해서 멸종위기종을 시민들과 함께 살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방식.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자, 그러면 LH공사나 양산시에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불편하냐? 아니에요. 이게 10년 전에 LH공사에서 만든 도심 주변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열심히 잘 하겠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저영향 개발을 하겠다라고 LH공사에서 만든 도면이 똑같죠.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물이 저류되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 돼서 밑으로 내려가요. 다만 여기의 차이점은 이것은 밑으로 물이 침투가 되게끔 만든 건데 이것을 침투가 되지 않게 방수만 해놓으면 여기가 고리도롱용의 서식처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10년 전에 이게 LH공사가 제안을 했었던 거죠. 본인들의 택지 개발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환경부의 국가 표준으로 Low Impact Development라고 하는 그 저영향,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해서 2013년, 2014년 환경부의 중앙정부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것을 그냥 우리는 차용을 해서 쓰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쉽죠. 예, 이게 불가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환경부는 왜 만들었죠? LH는 이런 거를 왜 홍보하죠? 이거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가 오거나 계곡물이 고였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일로 넘쳐서 지하로 암거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면 여기에서 고리도롱용이 산란을 하고 다시 올라가게.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오버플로우 되기 때문에 물이 막 이렇게 흐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색이라든가 알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왜 여기만 사느냐 했을 때 꼬리치레도롱용이 이렇게 계곡을 따라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물이 깊어지면은 또 자기의 서식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일대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 6부 요 정도만. 요 일대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극경사인데 여기에서 가서 보시면은 이게 또 북동사면이라 햇볕을 많이 안 받아요. 가장 안 받는 그런 사면인데 극경사에서 내려온 돌덩어리들이 여기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굉장히 높고요. 아주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환경이 이 공간이 양산 꼬리치레도롱용과 고리도롱용의 서식처로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저지대는 얘들이 산란을 하는 곳이에요. 저지대는 산란을 하는 곳이고 요 위쪽 5부에서 3부에서 5부 정도가 얘들이 서식하는 곳인데 이 산란하는 곳에
평지니까 물이 고여야 산란을 하니까 평지니까 택지 개발을 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평지만 싹 택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얘들은 산란터와 서식처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산란터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 전체가 다 멸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곡을 제가 하나 그려놨었는데 이렇게 계곡이 하나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흐르고 여기로 하나 흐르고 여기로 하나 흐르고 이 세 개의 계곡은 이미 다 택지 개발로 망가져 있고요. 양산꼬리치레 도롱뇽 서식처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하나가 여기서 내려오는 이렇게 경계를 살짝 걸치면서 내려오는 요거. 근데 여기를 절토했기 때문에 이 계곡물도 지금 이쪽으로 다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곡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여기쯤에서 말라버려요. 노란색쯤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야 이 전체가 양산꼬리치레 도롱뇽의 서식처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라버리고 얘들은 이미 다 거의 다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곡 공간이 굉장히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양산꼬리치레 도롱뇽의 서식처죠. 마지막 남은. 근데 지금 현재 여기 택지 개발 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가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거 다 절토가 되거든요. 다 절토가 돼서 결국에는 이 계곡 자체가 다 말라버리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마지막 남은 양산꼬리치레 도롱뇽 서식처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생태적인 특징이 발견도 안 됐고요. 서식처 어떤 상황인지도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택지 요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계곡만 일부만 보호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한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마지막 남은 요거를 좀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환경적 약자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여기 이 공간 하나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호 못하겠다라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죠. 양산시도 선진도시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절대적으로 좀 보존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마지막 남은 요 공간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힘을 좀 쏟아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공간들은 꼬리치레 도롱뇽 서식처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리 도롱뇽 서식처를 간단하게 심플하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꼬리치레 도롱뇽 모습이고 이게 끝에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두 개 큰 요거 두 개인데 요 큰 것들은 다 사라졌고 요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요거만큼은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천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고리치레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는 다 있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택지 지구와 경계부, 산림경계부에는 고리도롱뇽 서식처를 복원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산꼬리치레 도롱뇽은 마지막 남은 계곡 하나, 이 계곡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 그 두 가지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석환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이 와 지금 한번 기생 한번 봅시다. 준비 시작! 미치겠죠? 힘들어 죽겠죠? 그래도 고파 죽겠는데 왜 자꾸 도롱뇽 하는지 모르겠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죄송하지만 10분만 좀 참아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이제 하나만 딱 더 남았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전문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주는 걸로 제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이 바로 토론 자장이신 강호열 대표님이 마지막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한번 박수 시작!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에 이제 서식 현황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 이게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게 드러났더라면은 오히려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로 꼬리도롱뇽이 서식하고 꼬리치레 도롱뇽이 서식하는 것을 유전자 검사까지 해가면서 원인을 시민사회가 밝혀준 그런 행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3년간 경남, 부산,
또 양산 이렇게 시민 대책위를 꾸려서 저희들이 뭐 기자회견, 언론 홍보, 현장 점거 또 구조 활동 이런 그 숱한 시간들을 부산에서도 20-30명이 와서 계속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감개무량하고요. 저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활동했던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이후 대응과 방향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시민환경연구소 이미자 실장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는 곳은 장원입니다. 장원이고 이 문제 때문에 양산에 자주 오게 됐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이제 전문가 말씀들을 들으면서 양산 꼬리 칠해 도롱뇽이 양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 양산시의 이름을 앞에 달고 있는 이 꼬리 칠해 도롱뇽, 이게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런 일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 그런 곳은 굉장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좀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국제적으로 이것이 종 이름이 확정되자마자 얘의 고향에서 양산 꼬리 칠해 도롱뇽은 어쩌면은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 눈앞에서 얘들이 멸종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행정 절차로 볼 때는 굉장히 우리 국내에서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행정에서 하도록 우리가 지지와 응원과 요구를 양산시에 하도록 하고, 또 한 축에서는 우리가 시민들과 그리고 좀 제도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의회,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은 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뭐 틈나면 시간 되면 기회가 되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좀 뭔가 지역의 시민사회와 환경단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저 현장을 찾아서 꼬리 칠해 도롱뇽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 위치도 확인하고 그리고 서식 환경도 확인해보고 하는 이런 모니터링 작업을 우리 시민들 스스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노력을 사실은 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하면 뭔가 좀 기댈 언덕이 필요합니다. 환경단체나 시민사회가 기댈 언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해보니까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토론회를 주최하면 여기 한 10여 명 정도 앉아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원님이 나서시니까 정말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의회가 이런 시민들의 활동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요즘에 시의회에서는 많은 연구 모임들을 따로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의 이름을 가진 양산 꼬리 칠해 도롱뇽과 관련해서 보호를 위한 시의회의 좀 연구 모임이나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멸종위기 종인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꼬리 도롱뇽까지 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연구 모임을 오늘 이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주신 최복순 의원님께서 함께 좀 이 연구 모임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 말씀과 아울러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행정상의 난맥상을 우리가 좀 토론 과정에서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현재의 꼬리치레 도롱뇽뿐만 아니고 고리 도롱뇽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내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시민들의 여망과 소망들을 좀 전달하는 창구를 만들어서 이 속에서 서로가 좀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그 형태는 바로 저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장님도 오늘 오셨는데 시의회가 중심이 돼서 시도 오시게 하고 전문가도 오시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현장을 지키고 노력해온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도 좀 오시게 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대체 고리 도롱뇽과 꼬리치레 도롱뇽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애쓰는 협력하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부터 좀 저 현장에 대해서 사성지구에 대한 꼬리치레 도롱뇽과 고리 도롱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행정 절차상 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공원 부지 내에 녹지 부지 내에 대체 서식지를 만드는 부분들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이것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의 이러한 노고를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이 협의를 통해서 서로 좀 고민하고 좀 챙기면은 행정이 좀 이 부분을 좀 무게감을 덜 느끼고 우리가 저기 소중한 이 2개의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제안 말씀을 드리면서 좀 함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애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습 하충류에 설정하고 계를 우리 김학수 선생님께서 한 5분 안에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카플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PPT도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 보호 방안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종 또는 집계종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활동가 양성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학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지 전수조사가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정리하면 이미자 실장님께서 양산의 명칭을 가진 데 대해서 이게 축하한다, 국제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천구는 곤충 세계 곤충 대전도 하고 곤충으로 성공한 도시 농촌입니다. 그리고 무주구는 반딧불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생태도시로 지향하면서 양산이 국제적으로 정말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그 다음에 시의회의 연구 모임, 그 다음에 행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보호 방안이나 이렇게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한 2분에 걸쳐서 우리 홍석환 교수님께서 마무리 정리와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종은 그 자체로 사람이 보호하지 않으면 서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사회에 더 많은 관심,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행정이죠. 행정에서 의지를 보여야지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양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아주 국지적으로 살고 있다. 이게 사라지는 것은 또 양산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영구적으로 남는다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양산시가 잘못 관리해서 다 사라졌더라. 이렇게 되는 게 교과서에 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산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평생 남는 오욕이 될 수 있는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는 멸종위기, 수많은 멸종위기종의 이름을 교과서나 그런 곳에서 다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했을 때 지금 현재의 시의 행정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시의 의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우리의 활동이 앞으로 아주 많은 미래에 자긍심으로 남느냐 모욕으로 남느냐 이것에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좀 더 깊은 보호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이름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시에서 할 일은 이 부분을 점점 더 우리의 굉장히 훌륭한 자원으로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그 의원님 중에서 패널로 의원님 중에서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예. 저도 되겠습니다.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뭐 양산시의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양산시의 어떤 책임감, 의무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산시도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많은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오늘 뭐 이렇게 PPT를 통해서 보면 그 보호 협약을 통한 어떤 의무로 통해 강한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에는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 또 사회가 거버넌스를 통해 일치되어야 된다. 이런 말 또한 저도 이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 양산시도, 양산시의회도 아마 그 서식처 개선이나 복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공부도 그리고 노력을 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첫 단추를 잘 깨밀어 주셨기 때문에 양산시도 어떤 환경에 관한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한 마음은 아마 늘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우리 오늘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신 최복춘 의원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환경단체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양산시 행정에서 좀 예, 그러면은 혹시 뭐 시민분 중에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김해영산 환경동연합 상임의장 이현수입니다. 꼬리치레 도롱뇽 이야기가 올해 나온 이야기거나 작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3년 이야기입니다. 2003년 지우스님 KTX 고속철 천선상 관통권 도롱뇽 소송 그 이야기 속에서 꼬리치레 도롱뇽이 있었고, 그때는 한국 꼬리치레 도롱뇽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완전 새로운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이었던 거죠. 이미 그 2003년에 저희는 꼬리치레 도롱뇽의 서식지를 한 번 잃었습니다. 그 뒤에 꼬리치레 도롱뇽의 서식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 작년에 확인이 된 겁니다. 다행히 멸종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남은 꼬리치레 도롱뇽일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미 한번 우리는 2003년, 15년 전에 거의 20년 전이네요.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아야 될 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면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아주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뭐 30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들 보니까 긴박함을 공감하는데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여기서 의원님도 계시고 또 환경단체도 계시고 한데 대안을 아주 제가 보니까 급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그리 막연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지에 있는 그 개발 조성했던 아까 계곡 라인까지 그어줬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개발 행위가 대회가 있는지, 그러면 개발 허가가 대회가 있는 것을 다시 취소해서 내줄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급하다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말씀하셨고 이전에 제가 시장님 인가 민가는 모르겠지만 저 대안을 한번 안 한다고 우리 홍석화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마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걸로 제가 좀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볼거리를 마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꼭 이렇게 다가가서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망가진 하천에 대한 그 시민사회 대책위에서도 지금 복원에 대한 제안을 해놓고 있어서 양산시가 조금만 협력해주면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세계적인 석각들이 양산에 모여서 양산 꼬리치대 도롱뇽과 구리도롱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매년 열리고 양산이 세계적인 위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문가 토론과 질의 및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양산시 양산 꼬리치대 도롱뇽의 안전한 서식지 마련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 교수님 그리고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모아주시느라고 정말 며칠간 고생하신 내 사랑하는 내 남편 김창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